우리가 그 파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에펠탑. 아, 세계적인 이정표죠. 에펠탑, 몽마르트르 언덕. 그렇죠. 또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뭐죠? 세느강이죠. 세느강이 모두 777km입니다. 777km나 흐르는 거기에 파리를 지나는 세느강은 겨우 13km예요. 그런데 파리 하면 센강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센강 하면 파리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파리는 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리의 엠블렘, 즉 상징입니다. 문장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배가 보이죠? 배가 있어요. 배는 바로 물결이 있어야 뜨는 거죠. 그래서 파리의 상징이 바로 배입니다. 배와 물결. 특히 오른쪽에 배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걸 백합꽃 문양이라고 그래요. 백합꽃 문양은 바로 왕의 문양입니다.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이 이 파리의 자치권을 인정해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바탕 색깔이 빨간하고 파랑이죠. 프랑스의 깃발이 무슨 색이죠? 빨강, 하양, 파랑. 그렇죠. 파랑이 여기 있고 하양이 가운데 있고 빨강이 있죠. 그러니까 파리가 프랑스 국기에서 차지하는 몫이 3분의 2예요. 얼마나 중요한 지점입니까? 그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라틴어가 있죠. 여기에 그 배 밑에 플룩투아트, 플룩투아트 V자를 써놓고 U로 읽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건물에 돌에 새길 때는 U자를 이렇게 궁굴리게 새기는 게 어려우니까 V로 새기고서 U로 읽습니다. 이 플룩투아트, 네크, 메르기투어 이것은 물결에 흔들리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리의 센강을 항해를 하면서 파리여 영원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은 이미 중세 이후에 자기네들이 센강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자기네들 상징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이 센강이 이렇게 굽이쳐서 이쪽 동쪽에서부터 서북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다시 남쪽을 감돌아서 북쪽으로 흘러나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꾸불꾸불 가요. 계속 흘러서 가는데 동쪽부터 서쪽까지의 수많은 다리를 놓았죠. 이 다리를 걷는 것만 해도 굉장한 관광입니다. 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 다니면 여러분이 바로 파리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파리다움이란 파리의 역사성입니다. 파리의 역사성, 역사적인 그 건축물과 현대인들이 거기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파리의 어떤 창조성과 역사성, 이것을 우리는 파리다움의 으뜸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을 아주 즐겁게 식도락도 즐기고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느강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가면은 바토무슈라고 하는 유람선이죠. 에펠탑 근처에서 출발하는데 결국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동쪽을 향해서 가요. 그렇게 가다 보면 다리를 수없이 건너는데, 그러니까 거의 90여 개의 다리가 있는데 제각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고 제각기 양쪽을 잘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느강에 남과 북을 연결하거나 또는 동과 서를 연결해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고 강동과 강서를 연결하는 다리, 이러한 다리의 양쪽에 있는 역사성 그리고 인간들을 연결해줘요. 그만큼 이 다리를 통해서 이런 그 역사성, 물질만이 아니라 인간의 교류와 소통까지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걸 머리에 두고 이 시간은 센강과 다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파리의 시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섬입니다. 시대 섬을 연결해서 남과 북을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은 일단 공사를 쉽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런 짧은 다리를 놓고 해서 시대를 한번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런데 1602년에 이제 그 플라스 로야를, 그러니까 왕립 광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뽕네프 다리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이 뽕네프 다리는 새로운 다리라는 뜻이에요. 새 다리. 이 다리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최초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로질러서 놓은 다리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짧은 다리를 건너서 이 시대섬을 가로질러서 또 가는데, 요 다리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뽕또 샹주라고 하는데, 샹주라고 하면 환전상입니다.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죠. 환전상이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는 금은세공사들이 여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섬에 왕궁이 있었어요. 지금도 법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노틀담 대성당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 고객들이, 금은세공사들의 고객은 귀족과 성직자들이죠. 그들이 성배를 맞추거나 이런 걸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옛날에 이런 다리는 바로 상점가이면서 거리이면서 다리 역할을 동시에 해요. 이런 다리가 있었는데 이제 새 다리를 놓은 거죠. 이 새 다리가 딱 생기니까, 광장이 없던 광장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왕을 위한 광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다리를 놔줬어요. 이 다리 길이가 232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2m. 굉장히 신장로가 하나 딱 세느강을 가로질러 있어요. 그 당시에 파리 주민이 전부 합쳐봤자 40만이 안 돼요. 18세기에 50만에서 60만인데 뭐 차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거쳐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뽕네프 다리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어요. 그래서 가스통 도를레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통 도를레앙은 루이 13세의 동생이에요. 루이 14세의 삼촌이죠. 이 사람은 뽕네프에 나타나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은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화가 나도 참아야 되죠. 대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남의 망토를 훔치고서는 그걸 자랑스럽게 또 자기 회고록에 쓰고
그랬어요. 그래 이런 부자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이 뽕네푸다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뽕네푸다리에는 자연스럽게 장사 아치들이 모여요. 여기에 장사, 돈 있는 사람들 지나가니까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여기 모인 장사들 가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랑 꽃장사,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 팔고 거기서 뭐 개양귀비꽃 같은 거 이런 것들 팔고 그 다음에 과일 가게가 생겨요. 특히 뽕네푸다리 한가운데는 이국의 과일인 레몬이 거기에서 아주 황금색 그 과일을 쌓아놓고 팔았는데 그 향이 널리 퍼지고 그래서 되게 맛을 못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침이 고이지는 않았겠지만 자관 맛을 본 사람은 그거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겠죠. 이런 레몬 장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그때 관광 상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뽕네푸다리를 건설했던 사람이 앙리 4세이기 때문에 앙리 4세의 기마상을 이 다리 위에다 세웁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마상 밑에서 관광 상품을 벌써 제작해서 팔아요. 이 장사꾼들은 굉장히 빠르죠. 앙리 4세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 석고에다 떠서 그걸 기념품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쯤 가져갈 만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파리에 가서 에펠탑 모형 사오거나 또는 피렌체에 가면 다비드상 조그만 거 사오거나 이렇듯이 그런 거 사오는 거예요. 그 밖에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또 꼬이겠습니까? 소매치기가 꼬이는 거예요. 소매치기들이 꼬이는데 그 소매치기도 파벌이 있어요. 그 서로 우리 손님이다 이럴 때 서로 눈치 주고 내가 먼저 찍었는데 이러면은 상대방이 또 알아서 관둬주는 또 이런 그 자기네만의 규범이 있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할 일 없는 젊은이도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징병관들이 모입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징병관들이 모여다니면서 젊은이, 헤이 젊은이, 너 뭐 이렇게 할 일 없으면 뭐해? 왕에게 충성이나 하지. 군대에 들어오면 잘 먹여주고 봉급도 준다네. 이래가지고 막 꼬셔요. 그러다가 솔깃한데 잘 안 넘으면 술이나 한잔해. 그러고 술집 가서 술 사줘요. 그래놓고 사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면 그 사람은 한 명 데려왔다고 또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우리 전문용어로 코 끼인 거죠. 코를 끼워가지고 하는 그런 징병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 웬만한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실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늘 감시해야 할 제일 표적이 되는 곳이 바로 뽕네푸다리였다. 그런 거죠. 여기에 경찰들이 득실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뽕네푸다리의 이 앙리 4세의 기마상의 기단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혁명 직전에는. 그래서 그 대자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앙리 4세는 일요일마다 우리의 냄비 속에 닭 한 마리씩을 준다고 했는데 치맥은 아니에요. 닭 한 마리씩을 준다고 했는데 이 망할록의 닭을 아직까지 200년이나 삶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그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을 원하는 이제 다리를 광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경찰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네가 밤을 새고 지켜도 이제 대자보 붙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검거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밀실이 이제 광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도 뽕네프입니다. 그러니까 세느강과 이 다리 근처 여기서는 수많은 삶의 현장이죠. 재밌는 것은 이 아주 굉장한 광경이 벌어져요. 상류에서부터 뗏목이 내려와요. 뗏목이 내려와서 파리에 도착하면 도끼를 든 사람들이 그 뗏목에 달려들어서 뗏목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장작을 패요. 그래서 땔감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거 도끼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방 하나를 얻어놓고 교대로 잠을 자는데 어떨 때 경찰이 가서 그 방에서 사용하는 사람 인원을 살피니까 때로는 50명이 같은 방을 쓰는 거예요. 동시에 자지 않으니까 그냥 싸게 빌려서 그냥 잠만 자고 나와서 노동하고 이래도 겨우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물장수가 있겠죠. 물찌개를 지어서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북청물장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남의 집 물찌개 지어주고 삭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관이 센 강을 끼고 일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생활이 이 다리 근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뽕데자르는 바로 뽕레프의 하류 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다리예요. 이 뽕데자르는 예술의 다리라는 이름이에요. 왜 예술의 다리인가? 이것은 뽕레프를 세운 뒤에 200년 뒤에 세운 다리입니다. 그래서 1802년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말기에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1804년에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기 전에 이 다리를 놓으라고 명령을 해요. 이것은 순전히 걸어 다니기 위한 다리예요. 그런데 왜 예술의 다리인가? 그때 루브르 박물관을 예술의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술의 궁전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프랑스 학사원을 연결하는 다리, 이것을 예술의 다리라고 하는데 1804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1984년에 오늘의 새 다리를 놓을 때까지 사용했어요. 예술의 다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옥세 미술관, 이 하류 쪽이죠. 하류 쪽에 있고 멀리 앵발리드라고 하는 이 앵발리드라고 하는 곳에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어요. 이 루이 14세가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노후를 지켜주기 위해서 병원 겸 요양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여기에 관이 묻힙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기도 있고 프랑스의 군대가 해외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이기면은 깃발을 뺏어 오잖아요. 전리품으로. 그러한 깃발들이 무수히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뽕데자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류 쪽을 바라보면 이 예술의 궁전 그 앞에는 이제 띨리궁이 있었지만 이 왼쪽에 남쪽에 오르세이 미술관, 멀리 뒤에 앵발리드가 있고 또 멀리에 에펠탑이 있고요. 이 프랑스 학사원은 이 예술의 궁전과 이 학사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프랑스 학사원은 마자랭과 관련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의 총리 대신이죠. 이 마자랭이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했던 곳을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여기에 프랑스의 아카데미가 몇 개 있었어요. 아카데미 프랑세즈 있고 아카데미 음악 아카데미, 미술 아카데미, 무슨 비명 문학 아카데미, 무용 아카데미 뭐 이런 아카데미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게 프랑스 학사원인데 그 건물로 여기를 쓰죠. 이 뽕데자르에 관련된 이 사진, 이게 뭔지 아시죠? 사랑의 자물통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2008년부터 수많은 연인들이 여기다 자물통을 잠궈놓고 열쇠를 강물에 던지면서 우리 사랑 영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 무거워져서 이 다리는 순전히 걸어 다니기 위한 다리라서 가볍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무너질까 봐 이제 파리시에서 할 수 없이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난간에 자물통을 채우지 못하게 이제 유리로 이제 해놨어요. 다리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다리는 비록 짧지만 또 수많은 길과 연결되면서 양쪽을 연결시켜주고 양쪽의 문화를 융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평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다리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한번 파리를 가신다면 좀 그 위를 걸으면서 역사성과 파리다움을 발견하시는데 지금까지 강의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도 파리를 몇 번 가봤고 또 오래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파리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지명이라든지 뭐 예술, 문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없었는데 듣고서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와닿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강대국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대 도시의 모습은 다 비슷하죠. 뭐 역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라면 뭐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다움 또는 파리다움은 분명히 뭔가 창조적인 힘, 그리고 문화의 융합,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것이 저는 파리다움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걸어 다니더라도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보신다면 한 번을 가셔도 파리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